예,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도 너무 아니, 잘 들었습니다. 강연을 듣다 보니까요, 굉장히 앞으로 그 전망이 밝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큰 이익을 내기가 사실 어려워요. 앞으로는 대단지화가 될 건데, 대규모 땅을 가진 분들은 여기 많지 않을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땅을 가지신 분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네, 묶어서 커다란 그 면적을 만들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쪽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네, 많은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은 문득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양한 모델로 설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두 개 강연을 들었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내용도 있었을 거고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 그 청중분들, 우리 메타버스에 이렇게 청중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비누님이신가요? 이름이 잘 안 보이는데요. 마루님이시군요. 네, 마루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 공기업에서 근무 중인 인턴입니다. 태양광 설비의 수명이 닿으면 쓰레기가 되는데 환경오염으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태양광 패널은 수명이 20년 이상입니다. 다 활용하게 되면 패널에 있는 유리, 알루미늄 이런 걸 다 회수를 해서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업이 이미 국내에 들어섰고요. 우리 에너지기술연구원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 이전을 해서 지금 진천에 공장을 짓고 있고요. 약 9%의 패널에 있는 폐패널에 있는 자재들이 재활용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질문을 또 마지막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프론트맨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설비는 유지 보수가 어렵고 해가 뜨지 않을 때는 효율도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좀 질문하신 거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유지 관리가 어렵냐, 그리고 두 번째는 햇빛이 없을 때에는 태양광 이런 얘기신데요.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원장님께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태양광 발전 설비 같은 경우는 사실 움직임이 거의 없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관절처럼 많이 움직이는 게 있으면은 이 관절이 가장 먼저 고장 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움직임이 많을수록 이제 고장이 잘 날 수 있는데 태양광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설비이다 보니까 사실 거의 고장이 나지 않는 그런 설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인버터라든가 이런 어떤 분전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명이 다하게 되면 뭐 한 10년마다 교체해줘야 되는 이슈는 있지만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유지 관리가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가장 쉬운 어떤 그런 재생에너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간헐성에 대한 이슈인데요. 실제로 당연히 그 해가 없으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도 발전량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 전반적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그 강수 일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해가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아졌다는 뜻인데요. 우리나라는 국지적으로 비가 한 번에 많이 내리고 강수 일수가 전반적으로 줄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대비해서 현재 일조량이 훨씬 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은 하루하루 햇빛이 비추냐 안 비추냐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1년 평균적으로 얼만큼 평균적으로 발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발전소를 이제 파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전기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그 햇빛이 비추지 않을 때에는 많이 비춰가지고 너무 많이 생산될 때 배터리에 저장을 해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헐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혹시 또 원장님 더 추가로 답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이 태양광 패널이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이 좀 떨어져요. 그거는 이제 내부 구조가 좀 바뀌는 것도 있지만 여하튼 수명은 전체 그 효율의 80%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수명을 하고 있고요. 먼지가 앉는 경우가 있어요, 패널 위에. 그럴 경우에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주기적으로 먼지를 좀 닦아주는 게 좋은데 그걸 사람 손을 안 거치고
좀 앞으로 뭐 로봇을 쓴다거나 뭐 무슨 다른 방법을 써갖고 그 효율을 올라 있는 먼지를 다 닦아서 효율을 계속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먼지를 근원적으로 안 남게 하는 새로운 표면 기술을 개발해 갖고 뭐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이러한 기술들이 앞으로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태양광은 유지 관리 품이 많이 들지 않는다. 예,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 아까 태양광 이용률이 한 15% 정도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큰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2030 호남의 미래지도 우리 신재생 에너지 편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원장님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라남도 또 전라북도 지역은 태양광, 풍력, 해상 풍력 이런 쪽에 굉장히 천혜의 그러한 여건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반드시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되고 그 근간에 재생전기가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력의 재생 에너지 전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 이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민들께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잘 구성을 해서 지역도 발전시키고 소득도 높이 오르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하튼 저도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원장님 강연도 듣고 이런 호남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2030년 정도 됐을 때 우리 호남에서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2030년이 되면 그 신안 앞바다에 있는 해상풍력발전소가 다 준공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를 가야 되라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약간 에너지 문제는 우리 시민들과 멀어져 있는 문제였지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이렇게 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저희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